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벌써 이제 1월 달인데 올 한 해도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업은 올해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트할 예정이니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기업은 롯데정밀화학이고요.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이제 이슈와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주가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걸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그동안 생각할 수 있었던 시나리오는 차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모습이다. 아니면 만약에 이 상승이 진짜라고 하면은 일단은 매물대 부근이니까 눌릴 수 있지만 크게 눌리지 않았을 때는 살짝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하지만 이제 그 반등을 제외하고 또 이렇게 횡보에 대한 움직임 생각해 봤을 때도 지금의 하락은 너무 많이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걸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롯데종밀화학이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졌을까라고 보면은 이제 유가와 이제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일단 제가 그동안 했던 건 유가 2024년 돼도 아직 잡힐지 말지 모른다. 일단 1분기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어제죠. 어제 이란 이스라엘 충돌이 이런 폭탄 테러가 일어났고 그 덕으로 이제 유가가 상승했었죠. 그리고 또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유가가 90달러를 넘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가가 폭등하게 되면 롯데정밀화뿐만 아니라 많은 석유화학 업체들도 같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PF에 대한 건 그동안 말했던 게 이제 무리한 PF 보증을 남발을 했다. 그리고 남발을 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악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지연이 되고 또 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됐다.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런 부동산 PF는 단지 건설뿐만 아니라 제1, 제2 금융권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단지 태형에서만 끝날 거냐라고 하면은 아닌 거죠. 훨씬 조금 더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태형 건설 외에도 이런 PF 우발 채무 리스크나 이제 미분양 리스크로 그런 유동성에 대한 위험이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롯데건설이라는 거죠. 일단 이제 태형건설과 롯데건설의 공통점은 이제 도급 PF 규모가 크다. 도급이란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일 끝나고 돈을 받는 거죠. 그런 도급 PF에 대한 규모가 큰데 또 이게 서울 외 지역에 대한 도급 PF도 규모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상황에서 롯데건설이 이제 미차콩 PF가 이제 3조 2천억 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미차콩 PF 중 이제 2조 5천억 원 정도가 서울 외곽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외곽 지역의 미분양 이제 미착공 PF 말고도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롯데정밀학이 올해 만기 차입금이 2조 1천억 원 정도다. 근데 보유현금은 2조 3천억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재무 상태로는 이거를 갚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다라는 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담이 큰 상황에서 롯데건설이 한 말은 이런 미착공 PF 3조 2천억 원 중에서 2조 4천억 원 정도를 1월 내로 이제 시중은행을 포함한 이제 금융기관 펀드를 조성을 통해서 장기 조달 구조로 연장을 할 거다라고 했고 또 이런 미착공 PF 지역에서 서울 외곽 지역 중에서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이지만 이제 부산에 이제 해운대구 센터민 지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분양에는 별 차질이 없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롯데종밀학이 같은 이제 롯데케미칼도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같이 관련해서 연관이 있을 거고 또 이런 유가가 현재 불안정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케미칼 사업 부분 하는 화학 분야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ECH라는 걸를 통해서 건설업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출 비중도 컸었고 하지만 이런 건설업에 부담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부담도 증가하고 또 이제 악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건설업이 ECH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었다. 결국 이제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현재 롯데 정밀화학이 이제 가격이 조금 빠지고 있지 않나 봅니다. 현재 이제 롯데 계열사 중에서 롯데건설도 별로 좋지 않고 케미칼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조금 주가가 빠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주가가 쭉 빠졌어도 이제 롯데종밀화학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도 좋은 사업이 많으니까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롯데종밀화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 무리하게 일단은 어떤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을 빠지는 게 어디까지 빠지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롯데정밀하게 주가의 변동성이나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제가 또 찾아와서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테니까 롯데정밀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